우리는 이렇게 만든 소매 패턴을 보통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볼륨과 실루엣에 맞게 변형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팔을 내린 상태의 소매를 단독으로 떼어 놓으면 위가 비대칭적인 사선 단면으로 잘린 원기둥입니다. 하지만 암홀에 붙는 순간 팔의 안쪽이 눌리면서 단면은 좌우, 즉 안쪽과 바깥쪽으로 납작해진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매는 단독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작해야 할 기준은 종이 위에 놓인 원기둥이 아니라 몸에 달려 옆선이 붙은 상태의 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내린 소매를 변형할 때는 반드시 그 납작해진 상태를 전제로 발상해야 합니다. 소매통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면 접혀 형성된 면, 즉 앞과 뒤에서 조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실제 분량이 분배되고 그에 따라 형태가 정해집니다. 이를 무시하고 팔의 안쪽에서 실루엣을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의 변화된 분량은 팔을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안으로 끌어당기며 불필요한 장력을 형성하고 소매의 놓임에 영향을 줍니다. 바깥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옷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설정했던 팔의 각도, 즉 구조적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애써 설계한 패턴을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죠. 옷의 패턴은 우리의 설정에 꽤나 솔직합니다. 늘린 곳은 늘어나고 줄인 곳은 줄어들며 조작한 그대로 반응합니다. 입체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매의 옆선만 변형하면
분량이 추가되더라도 그 변화는 그 부위에서만 평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정해진 암홀 형상에 맞춰 팔의 각도를 설정하고 소매를 이식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선을 인위적으로 변형해 곡선의 각도가 달라지면 암홀 접선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고 그 힘이 몸판까지 전달되어 실루엣을 틀어지게 하고 주름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패턴은 평면 위에 종이로 끝나는 도면이 아닙니다. 입체의 옷이 되어 몸에 입혀지는 물리적 구조입니다. 우리가 긋는 선은 단순히 면적을 나누는 표시가 아니라 힘의 방향과 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입체에서 작동하는 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면에서만 계산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선을 긋는 단순 노동일 뿐입니다.